왜 안 해요? 녹화되고 있네. 자, 다음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1차 방정식의 해가 다음 1차 방정식 해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봅시다. 위에는 좀 복잡한 분수형, 소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 하지만 해를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는 해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구하죠. 누구 때문이죠? A요. A 때문에. 그럼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 식에다 얼마를 곱할까요? 10이요. 10. 2x 2x. 플러스 11. 좋아요. 그 다음 3. 3. 마이너스. 가로 1.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냥 풀면 됩니다. 방정식을 설마 못 푸시나요? 분배할 수 있죠. 3 마이너스 6x. 그 다음 이항을 하죠. 2x 써주고 넘어온 마이너스 6x가 넘어오면 플러스 6x. 3 써주고 1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8x가 마이너스 8이네요. 따라서 x는 얼마인가요? 이 정도 계산은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방정식과 해가 똑같다는 얘기는 저 a 가로 x-3이라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방정식도 해를 뭐로 간다는 뜻이죠?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간다는 뜻이네요. 아니 이걸 풀 수 있는데 왜 이걸 못 풀어요? 이제 남은 건 대입만 하면 되지 않나요? x값에? 네. 네. 그럼 a 가로 사이 생략되어 있는 거는 곱하기고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a 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되는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똑같은 수로 나누면 약분되고 1이 남으니까 여기는 a만 쓰면 되고 음수음수 나누면 양수가 되고 둘 다 플러스 바뀌겠죠. 4분의 8 약분하면 2. 이게 정답은 4번. 해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해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연수에는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해를 구하려면 저 가로를 풀어야죠. 분배합니다. 14 마이너스 6x는 a 이렇게 되네. 그 이런 거 처리할 때 원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x를 남기고 14를 우변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자 봐봐. 잠깐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방정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요령은 좀 있지 않을까. 무슨 요령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6x를 남기고 14를 넘기면 나중에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남겼는데 오른쪽에 계산이 안 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식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6으로 나누게 되면 복잡한 문자식에 또 마이너스로 나누면 항의 모양이 좀 안 이쁘죠. 마이너스 2x를 그렇죠. 그거예요. 마이너스 6x를 1로 이항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대신에 x가 없는 얘가 반대로 넘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요령이에요. 이러면 좀 더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럼 14, 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6x가 1로 넘어가면 6x가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눠요? x 앞에 있는 숫자인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우변은 x가 남겠죠. 좌변은 6분의 14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왔겠네요. 근데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네. 남은 건 이 수가 자연수래요. 이 수가 뭐죠? 이 분수 형태 모양이 자연수. 그럼 위에 있는 14 마이너스 a는 6의 무슨 수? 배수. 배수. 좋아요. 배수. 6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 6이나 12나 그 다음에 뭐 18 이런 수가 돼야 약분되고 이 분수가 1, 2, 3이라는 자연수로 답이 나올 테니까. 그럼 14 마이너스 a가 6의 배수는 뭐 있나요? 6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은
12도 있을 때보다 18 이렇게 있을 텐데 너무 많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귀찮지만 한 번씩 해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14-a가 6일 수도 있고 아니면 14-a가 12일 수도 있고 14-a가 18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부터는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밑으로는 답이 안 돼요. 그러면 14에서 여기는 a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수는 1, 2, 3, 4, 5, 6, 7 이런 숫자잖아요. 14에서 자연수를 빼서 18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14에서 자연수를 빼면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잖아, 14보다. 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답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만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14에서 얼마를 빼면 6이 됩니까? 8. 14에서 얼마를 빼야 12가 돼요? 2. 이거 두 개입니다. 그럼 3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A 값들의 합. 근데 지금 A 값이 두 개 나왔죠? 하나는 8, 하나는 2. 그들의 합. 정답은 3번 10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어렵네요, 이건. 자,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는 이 자연수와 같다. 그러니까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표 그리는 문제. 뭐 바꾸진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자리, 여기 1자리. 그 다음에 실제로 숫자. 10자리와 1자리가 3만큼 차이 나요? 누가 더 큰 건가요? 네? 10자리와 10자리 숫자가 1자리보다 3만큼 작대. 네. 그럼 10자리가 큰 거야? 1자리가 큰 거야? 1자리요. 1자리가 더 크죠? 그럼 10자리 x를 두면 1자리는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0자리보다 3만큼 크다고 그랬으니까 1의 자리가 지금 더 작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10자리가 1자리보다 3이 작으니까 실제로 1의 자리는 10자리보다 3이 더 큰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 두 10자리가 x고 1자리가 x 플러스 3인 수를 숫자로 나타낼 때는 둘을 붙여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맞니? 실제로 숫자로 나타낼 때는 각 숫자에 있는 단위값에다가 이 각 자리에 있는 숫자에다가 단위값은 10이고 얘는 단위값이 1이니까 각각의 단위값을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실제로는 x지만 숫자로 쓸 때는 숫자에는 자리에는 x가 써져 있지만 실제로 숫자에는 얼마로 써야 되죠? 10x를 써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1을 곱하나 말하니까 x 플러스 3이 되고 그 10자리와 1자리를 더해서 실제로 그 숫자가 나타내는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덧셈하게 되면 11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숫자예요. 그 다음 읽읍시다.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이 자연수의 각 자리면 누구예요? 10자리가 x 각 자리만 묻는 거니까 1자리는 x 플러스 3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계산하래요. 그럼 각 자리 합이면 얼마를 써야 되죠? 2x 플러스 3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좀 약간 어색해요 사실은. 각 자리 합 각 자리는 10자리 1자리를 각각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 단위값을 곱한 숫자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각 자리에 있는 숫자 2x 플러스 3 거기에 4배를 계산합니다. 2x 플러스 3에 4배면 전체 다 4를 곱해야 되니까 가로를 쳐야 되고 그 숫자는 이제 등호 치시면 돼요. 는 이 자연수와 같다. 이 자연수는 얘 아닐까요? 11x 플러스 3 11x 플러스 3과 같아진다. 등호가 성립한다. 분배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8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2는 11x 플러스 3 이항을 합시다. 이렇게 이항하면 8x 마이너스 11x는 반대로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12 8x에서 11x를 빼면 마이너스 3x는 3에서 11을 빼면 부호는 마이너스 11 빼기 3 9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얘는 지워지고 x는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3분의 9. 3. x가 3이에요. 답을 근데 3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이 자연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가 3이라는 얘기는 10자리에 3이 있고 1자리는 그 숫자보다 3이 큰 6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수를 이제 붙여 쓰게 되면 36이 정답이다. 이 자연수는 36이다. 자, 선주는 친구들과 함께 동화산을 올라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 다른 길을 택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의 총 합이 12km이고 걸린 거리는 4시간 40분일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 속력 시간 문제죠. 이런 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적당히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림을 좀 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림 그립시다.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얘가. 내려왔어요. 총 걸린 시간은 4시간 40분. 딱 봐도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 하나는 시간이 하나는 분인데. 네. 그럼 이거는 시간에 맞춰 써야 돼요? 분에 맞춰 써야 돼요? 시간이죠. 여기 시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4시간은 그냥 써면 되는데 40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60분에 40시간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럼 얘는 4 플러스 약분하면 이거 3분의 2잖아요? 그럼 통분하면 3분의 12에서 2를 넣었으니까 3분의 14시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거 미리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4km. 근데 올라갈 때, 여기가 정상이라고 칩시다. 올라갈 때 거리와 내려올 때 거리, 내려올 때 길이 달라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올라갈 때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럼 올라갈 때 거리를, 여기까지 총 거리를, 이 거리를 x라고 합시다. 그럼 내려올 때 이 거리는 뭐라 써야 돼요? x 플러스 2? 아니에요. x 플러스 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논리적, 아니야.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아.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의 총 거리가 12이면 내려올 때 거리는 총 거리에서 올라간 거리를 빼는 거 아닐까? 네. 그럼 내려온 거리는 뭐라 쓰면 돼요? x. 12-x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자라 어렵지 숫자는 별 문제가 전혀 안 될걸? 너무 여러분들이 수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인데 일단 수학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잠깐 보세요. 집중. 이 올라간 거리와 이렇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 합쳐서 12km예요. 근데 올라간 거리가 5km야. 그럼 내려온 거리 몇 킬로미터예요? 그렇겠죠. 여기 올라간 거리가 3km예요. 그럼 내려온 거리는? 9요. 그렇겠죠. 왜 9예요, 근데? 총 거리에서 올라간 거리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야. 숫자로 쓰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문자로 써놓으니까 순간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개념이구나, 간단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미지수는 잡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내용 정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거리 속력 시간 표 만들어야 되죠?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표만 잘 그려도 반은 한 겁니다. 거리, 속력, 시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근데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아직도 잘 해결을 못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이 내용 정리 안 되는 사람. 그럼 두 번째, 매번 선생님이 이 표를 그릴 때 이 표만 그릴 수 있으면, 표만 작성할 수 있으면 거의 문제는 다 풀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 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문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접할 때마다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뭐 해야 되지? 스턴 걸리는 친구였어요. 뭐 해야 되지? 내가 한 2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저렇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내용 파악에 위해서 저는 간단한 그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를 작성하는데, 표는 총 3칸짜리 표를 그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리가 나온 칸, 속력이 나오는 칸, 시간이 나오는 칸. 근데 한 칸은 무조건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숫자를 채워넣는 칸은 속력에다 채워넣으면 되죠. 이게 중요하다고. 한 칸은 숫자를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보통 속력에다가 한 칸을 이제 채워넣어요. 집중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이 얘기는 한 2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이거를 질문하는 거는 아까 말했죠. 두 부류야. 차라리 내용 정리가 안 됐어. 내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면 설명을 들으면 돼. 그러니까 문장 해석 능력은 자꾸 문제를 읽고 풀이하다 보니까 좋아질 테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로 수업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거리속력 시험 문제 할 때 매번 이거 똑같은 이 내용을 벌써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이거를 칸 채우는 방법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계속 멍 때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보세요.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몇 칸이라고? 3칸. 3칸 중에 한 칸 뭐로 채우라고? 속력에다 숫자를 쓰느라고. 속력은 누가 봐도 나와 있잖아. 올라갈 때 2, 내려올 때 4.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남은 건 이제 2칸 남았죠? 거리 아니면 속력. 근데 그 남아있는 거리와 속력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통 구하는 것에다가 무슨 수? 미지수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우린 뭘 구하는 겁니까? 올라간 거리.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된다고. 여기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뭘 채워 넣어야 돼요? X 여기 써놨잖아 지금 내용 정리한 거. 올라간 거리 X. 그럼 내려올 때 거리는 여기 썼잖아요. 내려온 거리 12-X.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한 칸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공식을 통해서 칸을 메꿔 넣으면서 이쪽에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는 표는 이제 시간 칸만 남았잖아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거속시 공식 떠올려 보시면 속력분의 거리죠. 네. 여기, 네. 이거 3km인데 4로 적었어. 아, 미안합니다. 네, 여기 3이네요. 네. 3K, 시속 3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뭐 채워넣어야 되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이쪽 속력분의 거리 3분의 12-x. 이제 해석하면 돼. 여기는 이 말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얘는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총 합치면 몇 시간? 3분의 14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치면 총 시간 3분의 14시간. 누가 봐도 6 곱해야 되지 않나요? 6 곱합시다. 약분되고 3x 여기 조심해라. 6 곱하면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2가 남는데 뭘 쳐야죠? 가로를 쳐야 돼. 분자가 지금 항이 2개잖아. 이런 기법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기다 6 곱합니다. 약분되고 2가 남고 2를 곱하면 28. 이제 분배 3x 플러스 24 마이너스 2x 28. 이건 누가 봐도 동량 처리가 되잖아요. 3x 빼기 2x면 몇 x죠? 그치, 1x, x가 남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28 빼기 24가 되니까 4. 이게 x가 뭐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 거리. 지금 문제 더 나온 답이네요. 올라갈 때 거리 몇 킬로미터? 4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수학책 산학인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수학책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수학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을 읽고 큰 스님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는 겁니다. 만두 100개와 뜬금없이 만두. 스님 100명이 있어요. 큰 스님은 한 사람이 3개씩 먹어. 여기서 큰 스님은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죠. 스님 중에 어른분들. 작은 스님은 애기 스님들 있잖아요. 동자 스님 이런 거. 근데 큰 스님은 크니까 하나씩 한 분이 3개를 먹고 작은 스님은 한 사람이 1개씩만 먹어요. 애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 만두는 일단 100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 쭉 해서 만두는 100개. 100개 만두. 근데 사람은, 스님은
큰 스님, 작은 스님. 네,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 이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을 합치면 몇 명 있다고요? 100명이 있어요. 큰 절인가 봐요. 이렇게. 다음을 읽고 뭘 구하는 문제냐면 큰 스님이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어른 스님이 몇 명입니까? 를 구하는 거네요. 아까 비슷하지 않나요? 전체가 100명인데 어른이 X명이야. 그러면 작은 스님들은 몇 명 있는 거예요? X 빼기 전체 인원에서. 그치, 저 어른 인원수 빼면 100 빼기 X. 이런 표현들 참 자주 나오죠? 다 됐네 그럼 이제. 이 큰 스님들은 1인당 몇 개씩 먹어요? 3개씩 먹어. 작은 스님은 1개씩 먹어. 그러면 어른 스님, 큰 스님 할게요 그냥. 큰 스님이 먹는 총 만두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해야 되죠? 1인당 먹는 개수 3개 곱하기 사람 인원수 X명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줄였으면 3X가 될 테고. 그럼 이번에는 작은 스님 먹는 총 만두 개수는 한 사람당 1개씩. 근데 사람 몇 명 있죠? 100-X. 그럼 이름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100-X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 인원수만큼 만두 개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그치, 합치면 몇 개라는 얘기예요? 100개. 어쨌든 총 만두는 100개를 먹은 거니까. 그럼 어른이 먹었던 만두 개수 더하기 작은 스님 먹은 만두 개수 합치면 100개. 이제 방정식이에요. 3x-x 몇 x? 2x. 그렇죠? 이건 네. 문제를 잘못 읽고 있어요. 아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작은 스님은 1개가 아니고 3사람이 1개를 먹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잘 읽었어야 되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 신경 안 쓰고 작은 스님 1개 이런 줄 알았더니 작은 스님은 3사람이 1개씩 먹어요. 자, 그럼 봅시다. 3사람이 1개씩 먹으면 한 사람은 몇 개 먹는다고 해야 돼요? 3명이 1개씩 먹는 거니까 경우는 1개를 3명이 쪼개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럼 한 명이 먹는 개수는 3분의 1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작은 스님의 인원수는 100-X면 근데 그 100-X명은 개인당 3분의 1개씩을 먹어요. 그럼 개수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다시 씁시다 그러면. 어른이 먹은 개수 더하기 작은 스님이 먹은 개수 합치면 100개 이렇게 되네요. 뭘 곱하고 싶죠? 3 곱하고 싶지 않나요? 왠지 얘 때문에 3 곱하면 9x 솔 3 곱할 때 여기 분수에만 곱해 가로에 곱해 둘 다 곱해 분수에만 알겠죠? 3 곱하면 약분되고 1 남아요. 얘는 3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요? 곱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곱해야죠. 300. 자, 근데 가로를 푸는데 여기 있는 플러스 1 가로에 1을 곱해봐야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가로가 풀립니다. 그럼 9x 플러스 100 마이너스 x는 300. 그럼 9x에서 x를 빼면 몇 x가 남죠? 8x가 남고 이게 넘어가요. 그럼 300 빼기 100이니까 200이 남네. 따라서 x를 나누게 되면 25명. 큰 스님 몇 명? 25명. 큰 스님은 25명 이런 뜻이에요. 이게 x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조져줬던 큰 스님의 인원수였으니까
당연히 작은 스님은 100에서 20으로 뺀 75명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그림은 등굣길에 소윤이가 집에서 출발한 다음에 x분 동안, x는 시간이에요. 이동한 거리는 y가 되고, 이동한 거리, 내가 얼마큼 걸었습니까?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죠? 그림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 0분은 시간이 안 흘렀을 테니까 집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리면서 이제 집을 출발해요. 그럼 내가 이동 거리가 천천히 커지겠죠? 네.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동 거리가 계속 이렇게 평행한 선으로 거진다는 얘기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가만히 있다는 뜻이야.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동 거리를 딴 데로 이동하지 않고 한 위치에 계속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한 위치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있는, 지금만 봐서는 잘 몰라요. 뭐하고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계속 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을 받느라고 뭐 서 있다든지 시간은 흐르지만 결국은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천천히 다시 또 뭐하고 있죠?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럼 문제에 맞게. 서윤이가 집에서 출발한 후 10분 동안은 10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지 않나요? 네. 이게 10분이죠. 시간이니까 이게 분이에요. 그럼 0분에서 10분까지 동안은 이동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동 거리 몇 킬로미터였었어요? 1km.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아, 됐나요? 네. 두 번째, 서윤이가 이동한 거리가 0.5. 이동한 거리를 찾으라는 얘기는 x값이 아닌 y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y값이 이동 거리니까요. 그럼 이동 거리가 0.5일 때는 여기 아닌가요? 네. 이동 거리 0.5일 때 대응되는 짝지어져 있는 시간은 몇 분? 5분. 서윤이가 집에서 출발한 후 멈춰 있다가 다시 이동하는 것. 멈춰 있다가 다시 이동한 것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자, 잘 봐야 돼, 이거는. 멈춘 거는 몇 분이에요? 10분이요. 멈춘 거는 10분에 멈췄죠? 10분에 멈춤. 하지만 지금은 멈추었을 때 시간을 묻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이동한 것을 묻는 거죠. 그때가 몇 분입니까? 다시 언제 이동해요? 15분. 출발한 지 15분 후에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 그 점에 속하는 사분면을 바르게 짝지어진 거. 1번 1사분면 맞아요? 네. 2번 2사분면인가요? 이건 어디 있는 점이죠? B가? 이건 X. X축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X축 위의 점이죠. X축 위의 점은 4분면에 있는 점인가요? 아니네요. 이건 틀렸네요. 축에 있는 점은 4분면이 아니라고 했죠. C, -1,3 왼쪽 위죠? X가 음수, 왼쪽, Y는 양수, 위로. 왼쪽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틀렸네요. 여기 점 D, 3,-6 X가 양수란 얘기는 오른쪽, Y가 음수란 얘기는 아래. 오른쪽 아래는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틀렸네. 5번 -2,-4 X 좌표가 음수, Y 좌표가 음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이것도 틀렸네요. 1번만 답이네요. 이걸 왜 헷갈려요? 아니 잘못 보시나요? 자, 6번 -3,6은 X축에 있는 점이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3,6이면 여기 있는 점이잖아요. 원점에서 왼쪽 3칸가 있는 여기쯤에 있는 이런 좌표. X축이가 맞습니다. 틀린 걸 찾는 겁니다. -2,-3이면 뭐 한 대충 여기쯤 있지 않을까요? 왼쪽 2칸, 아래로 3칸이니까 여기쯤에.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이거 4, 4분면 틀렸잖아요. 3, 4분면이니까 이게 틀린다. 2번. 3,4. 3,4면 오른쪽 3칸, 위로 4칸이니까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얘랑 4,3. 오른쪽 4칸, 위로 3칸이면 한 여기쯤 있겠네요. 끝에. 4,3. 같은 점이에요? 네. 그럴 리가요. 이것도 틀렸네요. 0,5는 x를 움직이지 않고 y가 5, 위로 5칸 여기쯤에 있겠죠. 0,5.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 점도 아니다.
맞는 말. 축에 있는 거는 4분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5번 3,5는 얘보다 위로 한 칸 가겠죠? 여기쯤 있다가 칩시다. 3,5는 1, 4분면 위에 점이다. 맞다. 네. 2번, 3번이 틀렸다. 자, 다음은 시우가 집에서 거리가 500m인 마트. 네. 뭐라는 거야? 쌤한테 오지라네. 아니. 자, 다음은 시우가 집에서 거리 500m인 마트를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 시간 x분과 집으로부터 시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말했듯이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x가 뭐고 y가 뭔지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번에 나와 있는 x는 시간이죠? 분이에요. 단위값이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럼 y는 뭔가요? 그러면 정확히 이해돼요. 집으로부터 시우 사이의 거리. 네, 그게 y예요. 집으로부터 시우 사이의 거리. 네. 오. 그럼 이해를 해봐. 여기는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에서부터 시우까지 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뜻은 마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 구간 안에서는 집에서 시우까지 거리가 계속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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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계속 500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거죠, 이거? 마트에 계속 여기 계속 마트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마트에서 뭐 쇼핑을 하거나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마트에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다시 이 시간이 되면 뭐 하고 있나요? 집가요. 이게 점점 시우와 집 사이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내용 정리합시다. x값 1, x값 5. x가 5일 때 5분 후에 y값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 500m. 연수 알겠니? 네. 이거 구했어요. 네. 시우가 마트에서 머문 시간, 마트에서 머물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무르고 있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거리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몇 분이에요? 10분이요. 10분.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여기 마트에서부터 집까지 쭉 오려면 몇 분이 소요가 돼야 되죠? 3분.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막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림 보고 어렵겠지라고 미리 겁먹지만 않으면 나름 할 만한 문제들입니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정비례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뭐를 이해되냐면 정비례 뜻이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비례 뜻. 저 책에 써져 있을 겁니다. x값이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어갈 때 y값이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는 관계를 무슨 비례라 부른다고요? 정비례라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정비례를 알았으면 정비례를 나타내는 관계식이 필요해요. 무슨 식?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정비례를 나타내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그 식은 어떻게 써서 썼냐면 기억나요? y는 숫자 곱하기 x꼴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근데 책에서는 이게 한글로 쓸 수는 없어서 책에서는 y는 저 숫자를 보통 a라고 쓰죠. ax 이런 꼴로 써주면 이게 정비례 관계식이 된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팁이 있었죠. 정비례에서 저 a를 구하려면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구하면 정비례 관계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x, y는 어떤 숫자가 주어질 때만 대입하고 보통은 관계식 쓸 때는 y는 기본적으로 있고 x도 기본적으로 있고 이 숫자만 구하면 정비례 관계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숫자 a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뭐 분의 뭐? x분의 y. 이건 서로 짝지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x, 아무거나 y가 아니고 x에 짝지어져 있는 y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짝이 된 값을 x분의 y 하시면 저 a를 빨리 구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죠. 세 번째,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정의 배웠고 관계식 배웠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래프예요. 정비례를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하면 첫 번째,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모양은 무슨 선? 직선.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어떻게 두 종류? 그치, 1사와 3사를 지나는 직선. 그 다음은? 그렇죠. 2사와 4사를 지나는 직선. 이게 두 종류 맞아요. 답이 다 대답했죠. 근데 이렇게 써질 때는 이제 우리는 이 관계식을 보고 이 정비례 관계식을 보고 요걸 찾는 겁니다.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1사와 4사를 지날 때는 저 A 값이 기억나요? 어떤 숫자? 0보다 1사와 3사를 지날 때는 0보다 클 때 다 까먹었구나.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2사와 4사를 지날 때는 저 x 앞에 있는 숫자인 a가 0보다 작을 때. 자, 근데 여기 이제 조건에 맞게 이제 구분해야 되죠. 첫 번째, a가 양수야. 그러니까 y는 2x, y는 3분의 1x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되어졌을 때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 보시면 바와 같이 1사와 3사분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저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1사와 3사를 지나네. 두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금방 눈에 보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명하면 계속 할 때마다 애들이 헷갈려요. 그래프가 이 파란색 직선을 보세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 아니면 왼쪽으로 가 했을 때 항상 오른쪽이 먼저 기준이에요. 오른쪽 그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위로 가 아래로 가. 이 직선을 그릴 때 오른쪽으로 그린다면 위로 가 아래로 가. 왼쪽은 그리잖아요, 보통.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따라서 그리면 그릴수록 그래프가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잖아. 이걸 쓰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입니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좌표 평면은 X축, Y축 두 개가 있죠. 오른쪽, 왼쪽은 X가 담당하는 겁니까? Y가 담당하는 겁니까? X가 담당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은. 그럼 오른쪽 간다는 얘기는 X값이 커진다는 뜻이야? 작아진다는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야. X가 증가한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오른쪽 X가 증가한다. 그럼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아래로 간다는 X가 결정해요? Y가 결정해요? Y가. 그럼 위로 가는 거는 Y가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위로 가는 거는? 커지는 거죠.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번, 3번의 해석을 자꾸 애들이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해석하면 되잖아. 왼쪽으로 그리는 건 없다고 그랬죠? 표현을 잘 안 해요. 왼쪽으로 간다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수학적으로.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같이 위로 가는지 아니면 아래로 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그럼 얘도 봅시다. 이번에는 오른쪽, 네, 이거, 이 직선. 아이고. 이 직선.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리면 내 손이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죠. 일단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에요? 2사와 4사분면을 지나고 두 번째 얘처럼 일단 그림을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나중 가서 뭐 왼쪽으로 그리면 안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그린다는 약속이에요. 그랬을 때 그림이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그치? 얘는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래프가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오른쪽 X가 커집니다. 아래로 Y가
작아집니다. 감소. 작아진다 보통 감소로 표현하죠.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집니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정비례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거 정도만 합시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선생님 근데 이 a가 요 a 있죠? a의 절대값을 씌워요. x 앞에는 개수죠. 요 x 앞에는 개수 a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하다고 배웠나요? 직선이 점점점 세워져요. 점점점 경사가 급해져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어느 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표현해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런 표현. 자,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만 잠깐 해볼까요? 보기 4개 있다고 칩시다. y는 x,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3번 y는 2x, 4번 y는 마이너스 4x, 5번 y는 3x.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 중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를 찾으시오. 그러면 y축에 가장 가깝다? 나와 있는 x의 개수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아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쓴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절대값이 x 앞에 개수 절대값 제일 큰 게 누구예요? 4번이겠죠. 이게 절대값 제일 크잖아. 절대값은 부호로 보는 게 아니고 숫자 크기만 보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x축에 가깝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가장 큰 걸 찾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절대값 제일 작은 게 누구죠? 2번이 정답이에요. 얘가 절대값 제일 작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만 알고 있으면 네, 정비에서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말했듯이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 벌써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고 다시 복습하는 개념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두 문제. 사람이 천천히 달릴 때 1분에 8kcal의 열량을 소모합니다. 사람이 달린 시간을 x분, 소모된 열량을 y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보세요. 1분에 8kcal를 소모를 해요. x분이 지나요. 그럼 1분에 8kcal면 2분이면 16, 3분이면 4분이면 5분이면 이게 몇 배 늘죠 지금? 2배. 근데 y 몇 배 늘어요? 2배. 몇 배 는 거죠? 1부터 3까지 3배 는 거죠? y 몇 배 늘어나요? 관계를 보니까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y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가죠? 무슨 관계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관계식을 쓰시오. 아까 했잖아요. 정비례니까 보나마나 관계식은 y는 ax 이런 꼴이겠죠?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a 값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x분의 y 한다. 그럼 아무거나 근데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x값 여기 y값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짝지어진 것끼리 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x값 1분의 그때 y값 8 약분은 얼마죠? 8 답이 됐네 그러면. 관계식은 y는 8x. 선생님 혹시 이렇지 않고 내가 막 공식을 만약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이요? 저기 점이 저렇게 많잖아요. 조건이 저렇게 많잖아요. x가 1일 때 y는 8. 이걸 여기다가 뭐라고요? 대입하시라고요. y가 8이 되고 x가 1이 되게 되면 따라서 a 값은 8. a에다 8 집어넣으면 답은 이렇게. 대입해서도 풀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셔도 되고. 어렵나요? 할만합니까? 네. 2번. 정비례 관계인 걸 찾아라. 이거는 생각보다 의외로 애들이 잘 틀려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일단 맞는 거 찾아봅시다.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 곱하기 x꼴이잖아. 약간 정비례. 숫자 곱하기 x. 그렇게 배웠죠? 얘는 숫자 나누기 x잖아. 숫자 곱하기 x. 얘는 2 곱하기 x. 그런 꼴이네. 숫자 곱하기 x. 정비례. 근데 숫자 나누기 x는 정비례 아니고 좀 이따 배우지만 무슨 비례죠? 숫자 나누기 x는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야, 반비례. 반비례에서 나왔던 식이죠. 그럼 얘는 답이 아닌 게 확실하고 얘는 답이고. 근데 이제 디귿 리을인데 아까 이거 하지 않았나요? 좀 전에? 정비례는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x 좌표분에 y 좌표한다. 그 모양에 따라 식을 써보니까 리을이 맞는 답이네. x분의 y 한다. x분의 y에서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관계식이냐면 y는 4x라는 관계식이겠죠. x 앞에 있는 개수를 x분의 y로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디귿은 맞아요? 어떤 숫자를 구할 때 우리가 x분의 y 했지 정비례가 x 곱하기 y 하진 않았잖아요. 이건 틀렸죠? 이건 언제 나오는 비례예요? 적어도 반비례할 때 나와요. 기억은 반비례식, 니은은 반비례에서 그 반비례 위에 있는 숫자 구할 때 x 곱하기 y에서 반비례 관계식에서 숫자를 찾아냈었죠. 일단 기억하세요. y는 숫자 곱하기 x가 정비례. 그 숫자를 찾는 방식은 x분의 y 한다. 꼴이 아까 본 것처럼 니은처럼 숫자 곱하기 x꼴이면 정비례. x분의 y가 숫자 이런 꼴도 정비례.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 근데 선생님 이게 점은 뭐예요? 점은 원래는 이게 정비례 그래프 모양입니다. 근데 점으로 나타나는 건 뭐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이 정비례 그래프 전체를 다 그리면 이 직선 모양이에요. 근데 점으로 나타날 때는 정비례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요. x가 얼마, x가 1, 2, 3 딱 거기서만 구하라고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게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x값이 딱딱 몇 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그린다. 자, 이해를 해봅시다. (1번) 정비례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1번 y는 3x. 이거 특별히 x가 어떤 값입니다 라고 주어진 조건이 있나요? 1번 문제 보세요. 특별히 x값에 뭐만 딱 집어넣으세요 라는 특정한 조건이 있나요? 특정한 조건이 있었으면 여기 뭐 써 있었겠지.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게 이해 못한 사람 있으니까. 1번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요. 얘를 그리시오인데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조건이 줘졌어요. x가 단 x는 1, 2, 3일 때입니다. x 1, 2라고 합시다 그냥. 3이 너무 위로 가니까. 이 그래프를 다를 그리는 게 아니고 x가 1하고 2일 때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원점이고 x가 1이면 여기쯤이라고 봅시다. x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나 나오죠? 어려운 계산이에요? 3. 왜 멍 때리고 있어요? x 1 집어넣으면 y는 3 곱하기 1, 3 나오죠? 그럼 x 1일 때 y가 3이니까 여기쯤 찍히겠죠? 네. 여기쯤. 이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x가 2가 되면 그때 y 값은 얼마예요? 6이니까 하나 여기쯤 찍히겠죠? 여기쯤. 됐나요? 네. 그래서 만약 y는 3x의 그래프를 요 x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답이 점 2개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얘 문제처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다 그리라는 얘기고 다 그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럼 당연히 원점을 찍어야죠. 원점 찍어야죠. 원점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아까 한 것처럼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요? 그래서 왜 하필 x에 1 집어넣어야 됩니까?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굳이 x에 1 집어넣는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라고.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그럼 1,3 여기쯤을 지나가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대고 찍 그시거나 아니면 적당히, 지금 우리는 뭐 너무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리라고 할 때 또 이렇게 그린다. 이것도 이으면 되죠. 여기 두 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무수히 뻗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는 게 좋겠죠. 적당한 그림까지. 그럼 얘 그립시다. 이것도 그릴게요. 얘도 모양을 보니까 y는 숫자 곱하기 x죠. 저기요, 잠깐만요. 네, 그 자대는 건 나중에 하시고. 자 그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잘 봐봐. 저 2번 보세요. 내가 할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무슨 비례죠? 숫자 아이고 왜 이래. 숫자 곱하기 x잖아. 지금 네가 배우면 지금 정비례 보지 반비례 안 배우고 있잖아. 숫자 곱하기 x예요. 마이너스 2분의 3도 결국 숫자예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니까 분수는 반비례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숫자 곱하기 x예요. 분수 꼴이지만 숫자 곱하기 x 꼴이니까 정비례인 겁니다. 그럼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근데 아까 배웠잖아. 다시 개념. x 앞에 있는 수가 음수네? 몇 수와 몇 살 지나가죠? 2, 4와 4, 4. 이거 계속 어려워요, 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x 앞에 있는 계속 음수면 2, 4와 4살 지나가.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럼 뭐 약간 느낌, 이런 느낌은 지나가겠지.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좀 찍어보자는 얘기지. 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원점을 아까 말했지만 지나가잖아요? 여기 원점은 지나갈 거 아니야. 직선을 그리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의 점이 필요해요. 많으면 더 좋지만 굳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딱 2개만 있으면 돼. 이유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딱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무수히 많은 그래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선을 그려내려면 점이 기본적으로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에다 점 하나 찍어요. 나머지 하나만 더 찾으면 돼. 나머지 하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기를 만족하는 어떤 x, y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x에 1 같은 거 집어넣는 건 보기 좋겠니?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를 찍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점을 찍기가 편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불편하잖아. 이왕이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x를 집어넣을 때는 웬만하면 누구의 배수? 2의 배수. 그치, 2의 배수가 좀 좋지 않을까요? 약분하고 좀 간단한 숫자로 나오도록. 그럼 2의 배수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큰 거 집어넣을까? 좀 간단한 걸 계산하려면 2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x에다 2 집어넣어봐요.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2와 여기는 2가 근데 이거 지워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3. 이 점을 찍으면 돼. 2, 마이너스 2. 오른쪽 2칸, 아래로 3칸. 오른쪽 2칸, 아래로 3칸.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이제 자대로 그으면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자대로 그으시면 되는 거죠. 뭐 안 이뻐도 괜찮아요. 적당히 하면 되니까. 너무 자대일 필요는 없고, 자대 그으라는 얘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을 하라는 얘기지. 꼭 자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선 그린다면 이렇게만 안 그리면 돼. 뭐 직선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애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지 말고 뭐 약간 삐뚤빼뚤해도 괜찮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흔들려도 괜찮아.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뭐 곡선 형태로 그리지만 말라는 거지. 그러다 뭐 약간 이렇게 삐뚤빼뚤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4-1번. 정비례 그래프의 관계 중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자, 이 말 이제 명심합시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x값 네모와 y값 세모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를 줄여 쓴 거겠죠? 네. 1번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납니까? 대입해봐야죠. 대입하면 y에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1 이 답이 참이야 아니야? 아니네. 왼쪽 마이너스 3, 오른쪽은 플러스 3이잖아요. 답이 안 맞네. 그럼 1번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틀렸다. 2번 2,6 그럼 y에 6 대입하고 x에 2 대입해 보는 겁니다. 같아요? 아니요. 이것도 안 같잖아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안 같네? 참이 아니네? 그럼 지나는 점이 아니에요. 3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분수 나온다고 짜증내하지 마시고 y에 2분의 3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 그냥 차례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음수 대입할 때는 이렇게 가로 한번 쳐주시고 일단 부호는 맞나 봐야 되죠? 음과 음을 곱하면 양 맞아요? 네. 얘랑 똑같이 양이죠. 그 3과 2분의 1 곱하면 2분의 3 맞아요? 네. 이건 맞네. 이건 식이 참이 되잖아. 그래서 정답이 일단 디귿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리을 봅시다. 리을 2분의 1, 마이너스 6 뭐 집어넣어야죠. y에 6 집어넣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 2분의 1 이거 맞아요? 이게 맞을 리가 있나? 얘랑 곱하면 분수 나오는데 근데 좌변은 6이지만 우변은 이게 마이너스이군요. 미안합니다. 좌변은 마이너스인데 우변은 부는 맞지만 2분의 3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같지 않겠죠. 네, 리을도 틀렸어요. 미음은 마이너스 4, 12 y에 12를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4 둘이 같나요? 네. 이건 같네요. 둘 다 10이 나오니까 미음은 맞는다. 비읍 3분의 2, 마이너스 2 y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3분의 2를 대입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합분하면 답이 마이너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답은 디귿, 미음, 비읍이 이 문제 정답이다. 결론을 알고 보니 그냥 계산 문제라는 얘기죠. x, y 숫자 잘 집어넣어서 이 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확인하는 그냥 계산형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만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전에 드렸죠? 약간 차분하게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외워야 돼? 아니면 자주 봐야 돼? 자주 보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자주 보시고 이런 상황 A가 양일 때는 이 밑에 있는 성질 음일 때는 이러한 성질 저런 성질 잘 보시면서 문제를 잘 접근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이 문제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인데 빈칸은 여러분이 채우시고 결과적으로 이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정비례 관계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점은 이게 일단 원점은 지나고 있죠. 그리고 잘 보니까 식에 표현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2,4.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우리가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지식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뭉게뭉게 떠올라야 될 것. 처음에 그림 모양이에요.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럼 다음 네 머릿속에 뭉게뭉게 세 글자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비례? 정비례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선생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이거 따라 움직여야 돼요. 가만 있어봐. 그래프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림 모양이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그러면 정비례잖아. 정비례네?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게 뭉게 지금 식 구하는 거잖아요. 관계식 찾아야 돼. 정비례 관계식 무슨 모양이에요? A. y는 숫자 곱하기 x 꼴이라고 했죠. 됐니? 그럼 이 숫자 a만 구하면 답이 나오네? 이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책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입하라고 돼 있어요. 대입하세요. 누구를?
원점 말고. 원점을 지난 직선 가지고는 벌써 이 식을 만들었잖아요. 원점이 아닌 다른 점, 어떤 점? 2,4.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y에 4, x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 a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우변은 2a가 되겠네요. 양변 이렇게 2로 나눠야 a 값이 나오죠. 약분되고 a는 얼마? 2분의 4 약분하면 2. 따라서 이 답은 y는 몇 x? 2x.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거예요. 됐니? 이런 방법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요 a를, 어차피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답 끝난 거 아니야? 정비례식? a를 좀 빨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x분의 y 한다. x 얼마? 여기 있는 점에서 x 얼마? 원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다. 원점 아까 이거 정비례할 때 벌써 썼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 식을 구하려면 또 다른 점이 필요했고, 그 또 다른 점의 x값, 이 y값 4, 이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2, 그게 답이 이렇게 된 거예요. y는 2x. 이게 좀 빠른 방식이고. 괜찮습니까? 네. 자, 연습해보자. 빠르게 연습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이 3일 때 마이너스였어요. 이 관계식을 쓰시오. 무슨 비례? 정비례네? 그럼 식은 y는 숫자 곱하기 x. 계속 이런 식이죠? 이 a를 구하는 방식.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이게 답이다. 이 정도로 쉬운 건데 연습이 안 되면 되게 어렵겠지만 연습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쉬운 답이죠. 다시. 뭐 이렇게 됐어요. 이 점을 지나고 1,4. y는 x좌표분의 y좌표 x. 왜? 정비례니까. y는 4x. 항상 이런 식이에요. 됐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책에 안 풀었던 문제 하나만 좀 봐드릴게요. 책에서 안 풀었던 이런 거 하나만 봐드릴게요. 여러분 과제하실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다음 점을 지난다. 아이고, 아까 잠깐 했었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같은 말이 그 점을 지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봐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a, -4. 이 말이나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고? 아, 대입하라는 뜻이야.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니까 x, y 각각 a와 -4를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y에다가 -4, x에다가 a,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등호 그대로, 3분의 2 그대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곱셈. 됐습니까? a 값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직도 계산 잘 못하는 분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이걸 계산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해요. a를 구하는 문제. 근데 a 앞에 지금 이만큼이 곱해져 있잖아. 이만큼 숫자가. 그럼 이 곱해져 있는 숫자를 지워야지만 a가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건 아주 잘 풀어보면. 이런 건 잘 푼다니네. 2 곱하기 a 값 구하세요. 그럼 암산도 되거든? 얼마예요? 2.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이 뭐예요? 곱하기 되는 수가 있으면 그만큼을 나눈다라는 거지. 곱하기 되는 거 반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유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뿐. 이 말과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얘는 이걸 이렇게 나누면 보기 좋아? 보기 좀 안 좋아.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지워진다 보면 되지만 여기다가 이걸 쓰게 되면 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눈다? 나누는 게 자연수나 정수면 그냥 분모에다 쓰면 되는데 얘처럼 분수를 나눌 때는 나누기 3분의 2와 같은 말이 뭐예요? 곱하기 2분의 3. 그치, 이거야. 아, 이게 복잡한 분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반대쪽에 각각 이 숫자의 역수인 2분의 3을 각각 곱한다. 이렇게. 2분의 3을
각각 곱한다. 곱하면 얘랑 약분되고 1, 1이 남고 얘랑 곱하면 약분되고 1, 1이 남으니까 결론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A만 남는다. 역수로 곱하면 저수는 지워지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돼요. 양과 음을 곱하면 음이 되겠죠? 약분만 잘합시다. 여기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아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요거 좀 복잡한 수 나왔다 그래서 이걸 계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것만 좀 신경 씁시다. 자, 2번 잘 보세요. 2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번. 1번보다 2번이 좀 어려우니까. 다음을 구하라고? 그래서 A값, B값 구하라는데 첫 번째 풀이 이 말 3,2라는 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X에다가 3 대입하면 Y에는 A를 대입하라는 약속이에요. 어디다가? 요 관계식에다가 대입하라는 거죠. 청비례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점은 항상 관계식에다 대입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Y에다가 A 대입하고 2 곱하기 X자리에 3 대입하고 됐죠? 답이 나왔네. A는 얼마? 6 됐습니까? 네. 또 점이 하나 더 있죠 근데 B, 마이너스 4 이건 무슨 말이에요? X에 B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대입하자. 어디다가? 요 관계식에다가 Y에 마이너스 4 2 곱하기 X에 B B값 구해라며. 앞에 2 곱해져 있네? 그만큼 나누면 되지 뭐. 근데 이건 그냥 직접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복잡하지 않은 수니까. 얘도 이렇게 똑같이 2로 나눈다. 약분되고 지워지고 오른쪽은 B가 남는다.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A값, B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라면 좀 쉽게 푸는 방식이 있었죠. 어떻게? 쉽게 푸는 방식. 무슨 비례요? 정비례. 정비례에서 x 앞에 있는 개수 2를 구하는 방식은 뭐분의 뭐해라? x분의 y 해라. 이렇게. 맞니? 그거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얘도 적용되는 거죠. 이 x 앞에 있는 개수인 2를 구하는 방식은 다른 점에 똑같다. x분의 y 해라. 이건 아주 쉽지 않나요?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수식 계산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말했는데, 분수식 계산할 때, 여기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값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바꿔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2, A는 6. 아까랑 똑같은 답이에요. 이게 빨리 구하는 방식. 둘 다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둘 다를. 답만 구하려면 이 방식이 더 쉽겠지만, 실제로 좋은 풀이는 이쪽 풀이가 더 사실은 좋은 풀이에요. 이 풀이가. 위에 있는 풀이가 더 좋은 풀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과제는, 이게 지금 양이 얼마 안 돼요. 잠깐 표시하세요. 아니, 이게 페이지만 많을 뿐이지, 여기, 아까 두 문제 선생님 풀어드렸잖아요? 여기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여기 두 문제, 여기, 그러니까 채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과제가. 너무 적으니까. 어디를 보세요? 반비례 아직 안 배웠으면 건너뛰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네. 반비례 나오는 것만 빼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반비례 어쩌고 하는 문제만 빼고 푸시면 되고, 이쪽 페이지에 지금 표시하세요. 이쪽 페이지는 다 푸시면 됩니다. 147페이지는 다 푸시면 돼요. 나중에 또 수요일날 검사하는데, 저는 몇 페이지인지 헷갈려서 못 풀었어요. 이런 소리 하면 과제 안 하는 과제 안 한 걸로 얘기할 겁니다. 147은 다 푸시면 돼요. 이쪽 페이지는 다 푸시고, 그 다음 148 중에 8번, 9번만 푸시면 돼요.
됐죠? 네, 이게 과제입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여기 146에 반비례라는 말 나오면 아직 반비례는 연습이 안 됐으니까 146은 반비례 나오는 말 빼시고 147은 다 푸시고 148은 8번, 9번만 푸시면 돼요. 체크됐죠? 갑시다.